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아무리 애써 말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더의 자리에 있든 가정의 부모이든 혹은 누군가의 친구이든 우리는 모두 매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소통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리더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소통의 기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팀에는 정말 뛰어난 2명의 에이스 직원이 있습니다. 각자 성과도 뛰어나고 열정도 넘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너무 달라 자주 부딪힙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마치 한 팀에 박지성과 손흥민이 함께 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은 최고지만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팀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수동적인 두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사명을 항상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닌 조직 전체의 승리가 유일한 승리임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이 빛나는 것보다 우리 팀의 이름이, 우리 조직의 사명이 세상에 빛나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시너지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 명의 스타와 또 다른 스타가 올바른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단순히 두 사람의 역량을 합친 것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3번째, 4번째, 5번째 스타를 키우거나 영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오른팔 한 명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한 명의 오른팔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오른팔팀을 만듭니다. 스타가 단 2명일 때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3명, 4명으로 늘어나는 순간 그들은 내가 이 특별한 조직의 중요한 일원이구나라는 소속감과 함께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아닌 건강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기적인 천재들보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좋은 팀원들이 결국 더 위대한 조직을 만듭니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 자신과 팀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목적이 있는 선언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다. 나는 내 삶의 매일 아침을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깨어난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언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만의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 가장 취약한가? 정직한 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약한 부분에 믿음과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어디에 가장 강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 재능, 열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가치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그 가치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따라 정렬될 것입니다. 넷째, 무엇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성경 구절, 문장, 혹은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선언문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를 방향과 열정, 비전으로 시작하십시오. 분명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었거나 믿었거나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무언가를 전달하기 전에 항상 3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모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아빠라는 모자를 씁니다. 남편이라는 모자도 쓰죠. 또한 목사, 리더, 친구, 코치, 멘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항상 배우려는 학생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가장 중요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만의 다양한 모자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쓰고 있는 모자가 그 메시지의 목적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자가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수요일 저녁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어떤 모자를 쓸 수 있을까요? 3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사의 모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꼭 참여하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같은 부모의 모자입니다.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빠로서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해내야 할 땐 더욱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에 아내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죠. 셋째, 배우는 학생의 모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법에 대해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배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팀원과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의 모자를 쓰고 다가갈 수도 있고 친구의 모자를 쓸 수도 있으며 때로는 리더로서 단호한 모자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자를 쓸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소통의 4가지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바로 외모, 몸짓 언어, 단어, 그리고 감정입니다. 첫째, 외모입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옷차림이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상대를 향한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조직의 비전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저는 신뢰감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단색 계열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소그룹 모임처럼 관계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 계열의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당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게 하십시오. 둘째, 몸짓 언어입니다. 청중의 규모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3명과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대화하듯 편안하게 해야겠죠. 하지만 100명 앞에서는 좀 더 큰 동작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무대 위를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무대 중앙에 섰다가 잠시 왼쪽으로 몇 걸음 옮겨 그쪽 청중과 눈을 맞추고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손은 당신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반복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전환하십시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은 금방 집중력을 잃습니다. 또한 순간을 만드십시오. 때로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감정입니다. 말의 속도에 변화를 주십시오. 계속 같은 톤, 같은 볼륨, 같은 속도로 말하면 누구라도 졸릴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열정적으로 빠르게 말했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하며 집중도를 높여야 합니다. 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는 그들이 웃음을 충분히 즐기도록 잠시 말을 멈춰주세요.
그 웃음이 당신의 메시지가 들어갈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해 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과 겸손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만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당신의 거룩함을 향한 열망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식의 거룩한 척하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닫아버립니다.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강점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당신의 약점을 통해서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투명하게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때 비로소 진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55세라면 22세처럼 행동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색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22세라면 젊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상황과 목적에 맞는 모자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외모, 몸짓, 단어, 감정이라는 4가지 언어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두 기둥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리더보다 항상 진실한 리더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자들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자들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자신감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겸손이 더 필요한가? 오늘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통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다툼이 아닌 화평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리더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